이민세관 단속국이 본격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 이어 뉴저지주도 서류 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건물 매각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시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맨하탄 교통 혼잡료 징수 협의 마감 시한을 하루 남겨두고 시행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뉴욕시 특수목적고 입학시험 폐지 법안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불법 체류자의 가족을 포함해 본격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대규모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마크 모건 국장 대행은 어제 의회 전문 매체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들이 우선 단속 대상이지만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예외는 없다며 불법 체류자의 가족도 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8일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고위 직원들은 IC의 추방 단속팀을 돕기 위해 국토안보조사부에 인력 요청을 했습니다. 모건 국장 대행은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특히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국가들에게 불법 이민을 하면 결국 추방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며 이번 체포는 국익을 대변하고 불법 체류자 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모건 국장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수백만 명을 한 번에 체포할 수는 없다며 정확한 체포 시작 시기와 목표 인원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다음 주에 IC가 불법 체류자 수백만 명을 추방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에 들어오는 속도만큼 빠르게 내보낼 것이라고 트위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차 컨설턴트는 단속에 걸렸더라도 IC 요원이 제시하는 서류에 서명을 하면 안 된다며 묵비권, 변호사 선임 등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서류 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법이 제정된 가운데 뉴저지주도 영향을 받아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지난 17일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으로 서류 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그린라이트법이 제정된 데 이어 뉴저지주의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은 뉴저지주 정부 의회에서의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저지 주 의원들은 지난해 11월에 일부 서류 미비자들에게 운전 이외의 용도가 없는 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크레이그 코플린 주 하원의장 대변인은 관련 법안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라고만 밝혀 빠른 시간 내에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힘들 전망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이 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코플린 주 하원의장이 서류 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적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법안은 자제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과 마찬가지로 많은 시민단체들이 뉴저지주에서 서류 미비자 운전면허 발급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약 45만 명의 서류 미비자가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건물 매각 논의를 잠정 중단하고 먼저 이사회 조직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전체 이사 11명 중 6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2차 이사회에서 건물 매각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건물 매각건을 표결에 붙일 계획이었지만 일부 이사들이 이보다 이사회 조직부터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자고 주장하면서 매각 논의에 급 제동이 걸렸습니다. 베이남 이사는 개인 이름으로 등록돼 있던 건물 소유주 명의를 뉴욕 한인 커뮤니티로 변경하게 된 만큼 보다 많은 이사들을 영입할 수 있게 됐다며 이사회 구성원이 최소 50명이 되면 건물 매각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지난 2006년 한인사회 성금 50여만 달러의 종잣돈으로 115만 달러에 매입한 건물로 2010년 이후 재정난에 봉착해 지난 2015년 건물을 매각키로 결정하고 부동산 시장에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앞 인도에서 넘어진 중국계 주민이 10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보행자 낙상 사고와 관련한 주택보험회사가 보험 가입 무효 소송까지 걸어오면서 매각 계획은 전면 중단됐고 올해 초 4년간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해 지난 3월부터 건물 매각을 재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007년 한인 청소년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 설립한 순수 가족 재단인 조 파운데이션이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조병창 전 뉴욕 한인 회장이 설립한 조 파운데이션 장학재단이 어제 뉴욕 한인 회관에서 박효성 뉴욕 총영사,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 대학생 12명에게 장학금 2,000달러씩을 수여했습니다. 조 회장은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장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미주 담당 부의장, 민화협 범뉴욕 협의회 상임의장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조병창 회장은 장학금 수여식에서 한인 대학생들에게 검소한 생활을 통해 자신과 가정, 이웃, 사회, 그리고 국가에 유익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펜스테이션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엠트랙 열차가 정전으로 정차하는 사태가 벌어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10분부터 펜스테이션을 오가는 열차 3대에 정전 사태가 벌어져 뉴저지 트랜짓을 비롯한 많은 열차들의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일부 열차의 승객들은 후덥지근한 날씨에 에어컨도 가동되지 않은 열차 안에서 약 60분 동안 정차됐었던 악몽 같은 경험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엠트랙 관계자는 오전 10시 45분에 가공 전선 문제로 인한 정전이 복구됐으며 펜스테이션을 드나드는 열차들은 60분에서 90분의 지연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엠트랙은 정전 문제의 원인이 뉴저지주 트렌턴과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설명했지만 정확한 위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엠트랙 선로를 공유하고 있는 뉴저지 트랜짓도 오전 10시 36분에 트위터를 통해 엠트랙의 전력 문제로 펜스테이션 출발 도착 열차들의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뉴저지 트랜짓은 최대 60분 지연됐던 열차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지만 불과 몇 분 후에 다시 많은 열차들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펜스테이션의 열차 서비스는 오후 12시 30분이 돼서야 정상적으로 운행됐습니다. 맨하탄 교통 혼잡료 징수와 관련해 뉴욕시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협의 마감 시한을 하루 남겨두고 시행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뉴욕주 주의회가 뉴욕시 교통국과 MTA의 혼잡료 징수 협의를 6월 11일까지 마칠 것을 지시한 가운데 두 기관은 협의 시한 하루 전에 시설물 설치와 관리를 공동으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비용은 MTA에서 전액 부담키로 했으며 뉴욕시 교통국이 시설물 설치 공사를 맡아 뉴욕시에서 받아야 하는 설치 허가 절차를 생략키로 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번 합의는 양측이 모두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TA는 이달 초 혼잡료 징수를 위한 장비 신청을 위해 관련 업체들의 서한을 보내며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MTA는 혼잡료 징수 지역 내 차량이 진입해 머무는 시간, 주행 거리, 교통체증 현황 등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측정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욕시 특수목적고 입학시험 폐지 법안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법안은 뉴욕주 의회 회기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주 상하원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뉴욕주 하원 교육위원회는 특목고 입시 폐지 법안을 지난 18일 표결을 통해 통과시킨 후 법사위원회로 이관했지만 어제 본회의에 넘어오지 않으면서 표결이 결렬됐습니다. 존 리우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상원 교육위원회는 아예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표결에도 붙이지 않고 자체 소멸시켰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리처드 카렌자 뉴욕시 교육감은 한인과 중국인 등 아시안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올바니 주의회를 방문해 주 의원들을 상대로 특목고 입시 폐지 법안 관철을 위해 로비 활동을 펼쳤지만 결국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무산된 것입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뉴욕시장과 교육감은 이민자, 특히 저소득층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학교 내신 성적 상위 7% 학생을 특목고에 진학시킨다고 인종이 다양화될 것이라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다른 방안을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특목고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특목고 폐지 법안은 올해 회기 통과는 좌절됐지만 내년 회기에 또다시 발의될 예정이어서 논쟁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내 유학생들에게 부과되는 각종 비자 수수료가 다음 주부터 대폭 인상됩니다. F와 J 비자 수수료와 I-20 인가 수수료가 3배까지 인상됩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어제 학생 교환 방문 프로그램 관련 수수료 인상 최종안이 오는 24일 자정을 기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우선 학생과 직업 연수 비자 신청자들이 납부하는 I-901 수수료는 현행 $200에서 $350로 무려 75%나 오르고 교환 방문 비자는 $180에서 $220로 인상됩니다. 여름 취업 여행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J비자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35로 유지됩니다. 또 I-20 입학 허가서를 발급하는 학교들의 I-20 인가 수수료도 현행 $1,700에서 $3,000로 76% 인상됩니다. 특히 I-20 발급 학교들이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재승인 신청은 지금까지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1,250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승인 신청이 기각됐을 때 항소하려면 $675의 수수료가 별도 부과됩니다. 또 분교를 갖고 있는 학교는 캠퍼스가 추가될 때마다 현장 방문조사 수수료를 $655씩 더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은 지난달부터 방문비자, 유학생 비자, F1 소지자 배우자, 직업훈련 비자, M1 소지자 배우자의 체류 연장 신청을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미 동부 지역을 대표하는 한인은행인 노아은행이 롱아일랜드 제리코에 지점을 오픈하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노아은행은 제리코 지점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임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이 어제 롱아일랜드 제리코에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노아은행 제리코 지점은 뉴욕 플러싱, 맨해튼, 뉴저지 포트리, 팰리세이즈 파크, 펜실베니아 엘킨스 파크에 이은 6번째 지점입니다. 어제 오픈식에는 노아은행 안현준 행장과 임직원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노아은행의 롱아일랜드 진출을 축하했습니다. 제리코 지점이 롱아일랜드 한인사회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아은행 제리코 지점은 H마트 제리코점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최첨단 ATM 기기를 갖추고 예금, 대출, 송금, 모든 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제리코 지점에서는 고객 서비스 담당자와 융자 전문가가 항상 상주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노아은행은 제리코 지점 오픈을 기념해 전 지점에서 12개월 만기 프로모션 CD를 연 이자율 2.95%에 제공하며 7월 31일까지 제리코 지점 방문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아마존 상품권, H마트 상품권을 증정하며 선착순 방문객 300명에게는 쿨러백도 증정합니다. 제리코 지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영업합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해 한인사회에 유례 없는 투표 참여로 한인타운 주민의회 분리를 막은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한인 커뮤니티가 당시 선거 날이었던 6월 19일을 한인 시민 참여의 날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A 한인회는 지난해 실시된 한인타운 주민의회 분리안 선거는 한인사회 최고의 투표율과 결집력을 보여준 역사적인 일이었다며 이를 기억하기 위해 기념일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인회 측은 한인 시민 참여의 날을 계기로 앞으로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한 유권자 운동과 한인 커뮤니티 현안 해결에 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12지구 선거구나 또는 앞으로 다가올 내년의 모든 선거들을 통해서도 저희 한인 동포사회의 결집력을 보여주고 정치력을 향상시켜서 저희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인회는 내년 LA시 의회 측에 한인 시민 참여의 날이 LA시의 공식 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에릭 가세티 시장에 대한 리콜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리콜 캠페인 측은 노숙자 문제가 주 비상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제시한 가세티 시장의 해결 방법은 전부 실패했다며 시장을 소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캠페인 측은 시장을 소환하자라는 웹사이트를 신설하고 6년 전보다 LA시는 나아지지 않았다며 노숙자 문제에 대한 보도자료와 가세티 시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이유를 게재했습니다. 한편 리콜 캠페인이 LA시의 승인을 받으면 가세티 시장의 소환 여부를 둔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서명운동이 전개되며 31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서명을 받을 경우 실제 주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채널 뉴욕1의 한국계 비비안 리 등 여성 앵커 5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연령과 성차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년 여성 앵커 5명은 어제 맨하탄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뉴욕1 간부들이 젊고 경력이 짧은 직원들로 대체하려 한다며 이 같은 행위는 연령과 성차별 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중년 여성 앵커들의 역할이 대폭 줄어드는 대신 젊은 여성과 남성들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은 일본 도쿄에서 출발해 지난달 29일 뉴아크공항 B터미널로 들어온 여객기 탑승객 중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다며 이 때문에 지난달 29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인 30일 오후 3시 30분까지 뉴아크공항 이용자들은 홍역 감염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주 보건국은 해당 시간대 공항 이용자 중 홍역 증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 즉시 병원을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주 상원과 하원이 전기 자전거를 일컫는 이바이크와 이스쿠터의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마치면 법제화됩니다. 법안에 따르면 최대 시속이 20마일인 개인이 소지한 이바이크와 이스쿠터의 이용을 16세 이상에게 허용합니다. 다만 이바이크와 이스쿠터의 공유업체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재량에 따라 허가를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지난주 15일 마감된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6천 건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22만 건보다 4천 건 더 줄어든 것으로 그만큼 고용시장이 개선됐다는 신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신규 구직자 숫자가 계속해서 실업자 수를 앞지르고 있고 실업률은 지난 5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미국 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한두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7도, 섭씨 영상 25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섭씨 영상 16도 예상됩니다. 토요일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일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